본 콘텐츠는 AI 분석 및 공개 인터넷 자료를 기반으로 제작된 산업 전망 정보 제공용 영상입니다. AI 검증 및 참고 자료 분석을 통해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나 모든 정보는 시점과 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투자 자문이나 매매 권유가 아닌 일반적 참고 자료로만 제공되며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정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이나 불이익에 대해 제작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공식 공시자료, 증권사 리포트 등 신뢰 가능한 2차 자료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쌤입니다. 요즘 반도체 분야가 다시 핫해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건설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음에도 평택의 반도체 공장의 건설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사도 보이고요. 2025년 10월 10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약세로 급등을 했음에도 외인들의 반도체주 위주의 대량 매수세가 유입되어 코스피가 많이 상승한 모습도 보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관련 업종과 섹터가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지 방향을 한번 살펴보고자 가벼운 전망 및 반도체의 미래 흐름에 대해 잠깐 살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우선 반도체 시장은 크게 산업 밸류체인별 시장 구조와 제품 축으로 본 시장으로 두 가지 축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어요. 반도체 산업 밸류체인별 시장 구조는 총 12가지로 구분해요. 처음 6개의 구분을 살펴보면 가장 큰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 밸류체인인 팹리스 분야가 있어요. 반도체 칩의 설계만 하는 회사이고 직접적인 공장은 없는 회사로 대표적인 기업은 미국의 엔비디아와 퀄컴이 있어요. 두 번째는 설계와 제조를 일괄로 수행하는 올라운드 플레이를 하는 IDM인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삼성이 있죠. 그리고 미국의 인텔도 대표적인 IDM 기업이에요. 그 다음 신문기사에서 가장 핫하게 들리는 파운드리 분야예요. 설계회사에서 위탁 생산을 받아 순수 제조만 하는 기업이고 쉽게 말해 공장에서 반도체를 직접 만들어내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TSMC와 삼성이 있어요. 한동안 우리가 TSMC를 따라잡고 파운드리 강국이 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기도 한 그 부분입니다. 대략적으로 TSMC가 점유율 60%, 삼성이 15%로 야심차게 따라잡아 거의 대등하게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와 한국 경제에 아주 큰 원동력이 되겠죠. 시장 규모도 12가지로 구분된 밸류체인에서 세 번째 규모라 기대가 되는 시장입니다. 그 다음은 패키징이나 테스트 등 반도체 제조 후 후공정이 있고요. 반도체 설계 도구 및 IP 공급하는 밸류체인이 5번째예요. 시장 규모는 그리 큰 편이 아니라 넘어갈게요. 그 다음 6번째로 반도체 제작 장비 분야인데요. 특히 네덜란드의 EUV 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ASML 기업은 한 대에 5천억이나 하는 장비를 미국이 지정하는 국가에만 납품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기업이에요. 이 장비 없이는 아주 작은 크기의 반도체 제조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7번째는 소재, 부품 부분입니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재료나 소재, 부품 공정에 관한 부분으로 일본 기업이 대표 기업이에요. 8번째는 한국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부분입니다. 디램이나 낸드 등 한국이 많은 시장점 유율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분야예요. 요즘 핫한 AI 연산 반도체인 GPU 주변에 설치되어 연산을 돕는 HBM 메모리도 디램 종류로 분류됩니다. 그 다음은 비메모리 싹 부분으로 미국의 엔비디아와 애플 기업이 대표적이에요. 그 밖에 10번째로 AI 가속기 부분과 11번째 저장장치 부분이 있고 컴퓨터 저장장치로 SSD나 낸드 플래시 등 부분에는 우리나라 삼성과 일본의 키옥시아가 대표적인 기업이에요. 제품 축으로 본 시장은 크게 비메모리 부분인 시스템 메모리와 차량, 스마트폰 메모리 부분과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있어요.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는 컴퓨터에서 연산을 맡는 CPU나 GPU 그리고 새로운 연산 반도체로 대두되고 있는 NPU와 TPU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반도체도 무시 못할 시장이며 향후 자율주행 자동차에 많은 반도체 센서가 부착될 예정이라 차량용 반도체 부분도 많은 성장이 기대되는 반도체 시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유하는 메모리 반도체 부분까지 반도체 부분은 다양한 역할을 하는 반도체 제품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정리하면 고성능 반도체 설계를 주도하는 국가는 미국이에요. 미국의 엔비디아, 퀄컴, AMD 등 아주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반도체 공장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국가는 대만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우리나라 삼성이 있어요. 후공정 부분으로 제조와 관련되기에 대만과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요. 장비, 소재 분야에서는
네덜란드와 일본이 주도하고 있어요. 한국은 반도체를 설계 및 제조하는 능력 있는 나라입니다.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은 크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DB하이텍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반도체 제조 공정을 담당하는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반도체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은 기업 규모가 다소 작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따라 반도체를 생산하는 큰 규모의 기업보다 훨씬 큰 변동성을 제공하기에 업황의 분위기만 잘 맞추면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반도체 공정 과정을 맡고 있는 기업들은 반도체 생산에 따라 업황 분위기 따라가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 제조, 판매 사이클을 파악하면 알맞는 타이밍으로 좋은 투자 흐름을 가져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전반적인 한국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업계 분위기를 25년부터 반기별로 살펴볼까요? 2025년 상반기는 전망은 아니지만 현황을 살펴보면 시장은 크게 좋지는 않고 오르기 직전의 모습이었죠. 한국 증시는 5월부터 서서히 반등하다가 6월 대통령 선거 이후 상법 개정의 이슈에 힘입어 급등을 하였습니다. 이때 AI 테마를 바탕으로 전선주와 반도체주가 한국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었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지표 하나 살펴보고 가볼까요? 참조할 만한 중요한 지표 하나가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025년 3월 30일 바닥을 찍고 반등하여 현재 10월까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월봉을 살펴보면 3월달 약한 반등으로 바닥을 다지고 5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즉,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선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동행의 지표로 현재 반도체주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 지표이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 세계 상장사 30개 표본으로 삼성전자보다 더 경기에 민감한 선두 기업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투자나 국내 반도체 공정을 담당하는 기업 투자의 중요한 보조지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전망이 우리나라 반도체주의 전망에 좋은 나침반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망을 하는 애널리스트들은 전망치를 내면서 참조하는 지표들 중에는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이나 장비 투자 빌링, 메모리 스토리지 가격 및 수급 그리고 인프라나 여러 정책 이슈를 반영하기에 좋은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2025년 하반기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4 반도체 개발 완료와 양산 준비로 새로운 수요를 자극하였습니다. 게다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오픈AI의 새로운 대규모 추론 데이터 센터 짓는 이슈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주협약이 반도체 수요 전망을 힘껏 높여 반도체의 새로운 매수세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여 매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 추세가 이러한 좋은 흐름이 연말이나 길면 내년 초반까지도 이어나가도록 추진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만 큰 위기가 없다면 반도체주 투자에는 당분간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26년 상반기는 25년 하반기에 좋은 추세가 차질없이 이어진다면 26년까지 AI 서버 및 가속기, 데이터 센터 증설로 수요는 견조하지만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되고 가격 조정의 시기와 함께 여러 규제라는 리스크가 떠오르면서 잠시 쉬어가는 시장의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증설되고 있던 반도체 공장이 준공되어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이슈도 있기에 반도체 가격의 정책과 가격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등의 여러 참고 지표를 활용하여 물량을 정리하는 시기를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26년 하반기까지 너무 전망을 긴 호흡으로 가져가면 나중에 나타날 전망은 소설이 되기에 26년 하반기는 대략적인 분위기만 전달하겠습니다. 그동안 진행한 설비 투자가 결실을 맺는 시기라 공급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다소 탄력성을 잃어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다만 반도체 관련 수요는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새로운 반도체에 대한 니즈 역시 계속해서 생기고 있어서 흐름에 있어 잠시 쉬었다가 새로운 추세를 기다려보는 시기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모든 전망은 시장의 변동성이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시장이 관세 이슈나 여러 악재들을 만나면 이러한 전망이 무의미해질 수 있으니까 언제나 시장 이슈를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 전략도 잘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은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지 간략하게 정리해 볼게요. 우선 현재 한국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주는 GPU의 성장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아마도 마땅한 대체 흐름이 나타나지 않아서 2027년까지는 엔비디아가 이끄는 GPU의 리더십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추론형 AI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TPU 반도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마도 28년 이후부터일 듯합니다. 다음 연산 반도체의 주요 화두는 대규모 훈련 추론에 최적화된 TPU의 역할일 텐데요.
이미 아마존의 트레니엄3가 25년 말 상용화 예정이고 대형 클라우드에서 전력 효율로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그리고 구글의 TPU인 V5와 V5P는 이미 대규모로 상용 중이에요. 이미 에너지 효율이 GPU 대비 두세 배 유리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보급은 25년에서 27년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산 반도체의 보조 역할로 큰 수요를 감당하는 삼성전자의 HBM이나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행히도 27년 말까지는 엔비디아의 GPU 주도권 아래 수요가 견고할 것이고 세대 교체되는 새로운 연산 반도체에도 훌륭한 보조 역할로서 우리나라의 HBM 반도체는 좋은 구조적 수혜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AI의 훌륭한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시점에도 반도체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과 그에 따른 인프라,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와 사물인터넷 등 미래에는 대규모 전기전자 인프라의 시대가 될 것이기에 반도체의 미래는 아직도 무한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만 전망은 말 그대로 전망이기에 새로운 시장 분위기에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를 면밀히 살피면서 흐름에 대한 알맞는 대응을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